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대만 증시 30년 최고치 경신, 한국에 주는 의미, 한국, 대만 둘 다 이머징인데 왜 대만은 잘 나가나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대만 증시가 30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이제 막 바닥권에서 조금 상승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의 상승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가 상승을 위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전 세계 증시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미국 증시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영국, 일본, 대만 증시가 상승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영국 증시 최근 사상 최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도 이미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후에 잠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때문에 시끌벅적한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잘 나가고 있고, 독일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2019년 증시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내년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미 증시는 20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증시는 살아나기 시작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배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4배라는 거 엄청난 상승인데요. 만약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2013년에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8000포인트까지 올라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증시는 최근 5년 동안 상승의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만 증시 역시 30년 만에 최고치 2019년에는 지금 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 10년간 대만 증시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하락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만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한국과 대만은 MSCI 이머징 마켓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MSCI 이머징 지수 비중을 살펴보면요, 중국이 1위로 34%, 그리고 현재 대만이 2위, 한국이 3위입니다. 원래는 한국이 2위였지만 최근에 3위로 밀려났는데요. 11월 말 기준으로 대만은 11.72%, 한국은 11.56%로 근소하게 한국이 밀려난 상황입니다. 중국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대만과 한국 비중이 같이 줄어들었는데 한국이 좀 더 비중이 더 크게 줄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한국 증시가 죽을 썼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같은 이머징 국가이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로서, 그리고 한국과 대만 모두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대만은 살아났고, 한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두 국가 모두 IT 산업이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인데, 대만은 고공행진, 한국은 고공행진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대만 증시 상승은 대만으로 많은 돈들이 몰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유입돼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MSCI 한국 ETF와 대만 ETF 자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 한국 ETF에는 자금 순 유출만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약간의 자금 유입이 보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몰려들면서 큰 폭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대만 ETF로 많은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만큼 대만의 경제를 좋게 보고 있다. 대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돈이 대만으로 몰려 들어갔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만 증시를 이끄는 힘은 사실 TSMC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한국과 대만 반도체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주식 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2.7%로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17.8%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와 2위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TSMC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대만 가권 지수와 TSMC 복합 차트입니다. 빨간 선이 지금 TSMC, 파란 선이 대만 증시인데요. TSMC의 주가 흐름과 대만
가권지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만 증시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19년 들어서 TSMC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만 증시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TSMC가 상승하면서 대만 증시를 이끌고 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또 자금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고, 또 자금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TSMC가 2019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상승했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약 50% 정도 상승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하반기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올 한 해 상승률 50%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와 달리 2018년에서 2019년 2년 동안 죽 썼습니다. 자, 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인데요. 자, 그렇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2018년 1월경부터 지금 2019년 하반기 지금 12월까지 지속적으로 D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실적 악화 주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리고 주가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이 하락되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재고는 누적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시스템 반도체 시장과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만 가권 지수 TSMC 흐름과 유사한 흐름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파란색이 삼성전자고 빨간색이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파죽지세로 오를 때 2017년이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도 같이 이렇게 올라줬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쭉 빠질 때 코스피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 과거에 비해서 지금 삼성전자와 코스피 이 갭이 상당히 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도 코스피와 삼성전자 사이에 갭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로 갔을 때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갭이 좁아진 모습 확인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갭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피의 상승률이 더 빨리 올라가면서 갭이 좁혀지지 않을까, 자, 이런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단 삼전이 먼저 치고 나가고 지수가 따라가는 모습, 다시 말해서 삼전 대장이 먼저 나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가는 것,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국 증시 상승의 키, 바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것, 바로 한국 증시 코스피 상승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근 나온 뉴스 기사, SK하이닉스 D램 가격 반등 중 목표가 상향.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라, 글로벌 IB 반도체 반등을 예측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D램 현물 가격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 12월에 반등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D램 현물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결론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2019년 세계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주요 국가 증시는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진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 무역 전쟁 최대 피해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20 중에서 국가 상승률 17위, 약 1.36% 상승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이 변명을 위한 만능치 특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모든 과오를 덮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승전 반도체입니다.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대만 가권 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힘, TSMC가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스피 상승의 필수 조건,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상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메모리 반도체 2020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상승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